안녕하세요. 올마이티 컨설팅 센터의 김남권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국영수의 과목에 대해서 1년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년간의 로드맵인데요. 큰 틀로서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듣고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저는 독해력과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독해력을 어떻게 쌓아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해야 되는 건 나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체크합니까? 일단 국어 모의고사를 하나 뽑으세요. 고3 거를요. 그리고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나의 실력으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게 되고요. 온전한 나의 실력으로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 하나 주의해야 하는 점은 모의고사를 풀 때 한 지문 풀고 또 쉬었다가 또 다른 지문을 풀고 또 쉬었다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시험을 시작했으면 일단 다 풀 때까지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걸 제외하고는 쭉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파악해 보면 이 독해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좀 여유가 있다면 모의고사를 적어도 3개 정도는 그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중간 난이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별로 한 세트씩 3개 정도는 풀어보고 나의 독해력을 측정하는 게 좋고요. 독해력을 좀 측정한 다음에는 그 기본기 쌓기를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부분 많이 인강을 듣거나 현장 강의 들으실 텐데, 대부분의 강의에서 초반 첫 번째 강의들은 기본기를 쌓는 기본 개념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 강의들을 많이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1월 달부터 7월 말까지, 대부분 8월 초까지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강의를 들으면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려고만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강의를 2번, 3번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기본 개념 강의를 반복하거나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 방법을 찾는 게 대체 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강사들마다도 다르고 학생들마다도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현대시 같은 파트를 풀 때는 시를 먼저 쭉 읽고 문제를 바로 보는 반면, 어떤 아이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선지에서 힌트를 얻고 지문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방식을,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해야 되는 건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모의고사 연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실력이 아예 없을 때, 5등급, 6등급일 때는 시험 보면 시간이 남아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막 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게 되고 보통 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게 되는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제대로 모의고사를 풀자라고 하면 선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내가 비문학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한지,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한지, 또는 화작, 언매를 먼저 푸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큰 틀로 보여드리자면 초반부 7월 말까지는 기본기 쌓는 거에 주력을 하고요. 그 다음은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은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게 큰 틀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 독해력, 그리고 시간 안 재고 모의고사 만점 맞기, 고전문학, 이게 1월부터 7월에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독해력은 어떻게 쌓느냐?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혼자 자기주도 학습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현장 강의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현장 강의를 처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 커리큘럼이 버겁다면 굳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인터넷 강의를 다시 신청하셔서 기본 개념 강의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반복을 할 때도 단순히 강의만 들으면 안 됩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사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잘 유심히 보시고 그 강사가 말하는 대로 나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은 무엇이냐? 지문을 그렇게 똑같이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근거도 찾아보고 왜 이게 틀렸고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처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야 해요. 그게 누구가 제일 좋겠어요? 강사죠. 강사를 따라 하다 보면 나의 국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독해력 연습, 독해력은
강의를 하나 잡고 그 개념 강의를 반복하세요. 보통 국어 개념 강의는 겨울방학 내내 찍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초까지도 찍겠죠. 그럼 2달 하고도 한 2주 가까이 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7월 때까지 반복한다 해도 많이 해야 2번 정도의 반복 또는 3번, 적어도 1번 이상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내 독해력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다면 또 똑같이 시간을 재지 않고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안 재고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만점 받는 게 목표예요. 다 맞추는 것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야 나의 독해력이 얼만큼 성장해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만점이 안 되더라도 평균 90점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느 일정 수준의 독해력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풀이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국어는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과 함께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7월 말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년 내내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고전 문학을 공부합니까 선생님?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은 뭐겠어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런 고전 작품들을 주로 먼저 보셔야 되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찾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전체 내용 요약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전 소설이 보통 연계가 되면 수능 특강에 출제됐던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를 간접 연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고전 소설은 꼭 전문 또는 전체 요약 내용을 파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고전 문학은 이 기간 동안에 매일 한 작품씩 또는 2작품씩 꾸준히 공부해 주는 게 좋고요. 분석과 함께 내용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공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인터넷 강의를 듣든 혼자서 문제풀이를 하든 근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정리는 뭐냐?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를 풀었다 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 정답이 2번이에요. 나머지 4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4개 정답이 아닌 이유를 다 찾아서 정리하고요. 정답이 되는 이유도 찾아서 정리합니다. 근데 이 정답인 이유, 정답이 아닌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선생님?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근거는 다 어디 있겠죠? 지문에 있어요. 다 지문에 있기 때문에 지문을 유심히 잘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읽고 찾아서 정리해야 되고요. 보통의 학생들 몇 명은 이럽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걸 꼭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걸 표현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상 맞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일수록 말로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글로 근거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거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1번에 1, 2, 3, 4, 5번에 대한 근거를 다 정리한 겁니다. 일부러 좀 잘 보이라고 빨간 펜으로 써놨는데요. 2번도 마찬가지로 다 근거 정리가 되어 있고요. 4번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5번 어휘까지도 뜻을 다 찾아서 근거를 찾았죠. 이런 형태로 근거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근거 정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지문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됐는지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런 내용들도 문제에 활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글을 읽을 때 이 부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어 하고 예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풀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정리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죠. 문제풀이 방법을 찾는 이 단계로 가는데, 그럼 문제풀이 방법은 대체 뭐가 있어요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있는 선지 또는 보기 내용을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힌트, 정보를 얻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이하는 이 과정이 있고요. 그냥 바로 지문을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 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개인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고요. 파트마다의 편차가 커요. 선생님을 예시로 들어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썼고요. 독서나 또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번 방법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선생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독서에서는 문제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가지고 와봤자
처음 접하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알아내서 지문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이나 독서를 할 때는 안 했고요, 저 방법을. 근데 산문이나 고전 산문이나 소설 또는 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나 문제 선지에 있는 정보들이 꽤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 이게 좀 긍정적인 얘기인가 봐, 이게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정보들이 이 지문 자체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서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1번의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연습인데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9월 중순부터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요 커리큘럼은요, 정말 꾸준히 잘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3은 10월 달에 돼야지 모의고사 연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재수생들은 이미 9월 전부터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학생들은 재수생인데 그 친구들이 이겨서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나의 개념 기본기를 잡고 문제풀이 연습해서 모의고사 연습까지 넘어와야겠죠. 자, 모의고사 연습은 뭘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맞는 문제풀이 방식을 찾아야 돼요. 순서를. 비문학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고민하는 습관이 생겨요. 이게 맞나 틀렸나 하는 고민하는 습관, 그리고 지문에서 계속 찾아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촉박해지고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선지에서 1, 2, 3, 4, 5번의 선지 중에 1번 확실히 맞았고 2번 맞았고 3번은 모르겠고 4번도 잘 모르겠고 5번도 모르겠다. 그럼 저는요, 3, 4, 5번을 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별표 쳐놓고 다 넘어가요. 여기서 포인트는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선지는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포인트고요. 예를 들어 독서 지문을 읽고 있는데 첫 단락의 내용이 이해가 너무 안 가요. 두 번째 단락도 살짝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지문 자체를 건너뛰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이럽니다. 선생님, 한 단락 읽었고 두 번째 단락 좀 읽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괜찮습니다. 또는 어떤 아이는 1번, 2번에서 1번 문제를 풀다가 선지 2개가 남았고 2번 문제를 풀다가 또 선지가 2개가 남았어요. 그럼 다음 걸 넘어가라고 하는데, 넘어갔다 돌아왔을 때 내용을 까먹으면 어떡하죠, 선생님? 보통 안 까먹습니다. 그 정도의 집중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을 까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넘어가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왜? 시야가 좁아져 있거든요. 지문을 읽고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막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근데 이걸 막 넘어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쫙 풀고 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은 풀었다라는 이 안도감이 생기고요, 전체를 한번 봤다라는 이 안도감이 생겨서 이 지문을 볼 때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아까 이걸 왜 고민했지 싶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넘어가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1차 풀이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걸 다 넘어간 상태로 한번 쭉 보는 걸 1차 풀이라고 하는데, 보통 국어에서 1차 풀이는 50분 안에 끝냅니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빨리 끝나게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계속 시간이 촉박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할 거예요. 특히나 3등급 이하 학생들, 3등급 안에서도 100분위가 80% 정도 되는 학생들부터는 꼭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연습 매우 중요하니까 이 9월 중순부터 수능 때까지는 이런 문제풀이 연습, 모의고사로 연습을 해주시는 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국어의 아주 기본적인 공부법이고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를 하면서 또 꾸준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전문학을 준 암기 수준을 공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7월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요새는 고전문학이 수능 특강이나 완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워낙에 분석도 잘 돼 있고 응용된 예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주구장창 읽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어쨌든 수능 때까지 계속 하셔서 준 암기 수준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법, 엄매한 친구들에 해당합니다. 문법 암기를 하고요. 테스트 및 기본 문제 풀이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엄매는요,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되면요, 일단 언어 파트 문제 풀이 안 되고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매만큼은 꼭 암기하셔서 테스트까지 보셔야 돼요. 이 테스트는 어떻게 보냐면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백지 테스트 예시가 올라갈 텐데, 백지 테스트는 정말 큰 단어, 주제만 하나씩 써놓고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못 쓴 부분들은 빨간 펜으로 추가하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엔 반밖에 못 쓰던 게 거의 90% 이상 쓰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매, 문제, 암기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은 융합지문인데요. 융합지문, 실제로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독서에 융합 파트가 나옵니다. 과학과 사회가 섞여 있는 지문들, 가, 나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섞여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지문들은 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문학작품하고 독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 부문은 계속해서 수능 끝날 때까지도 반복적으로 지문들을 읽어서 그 형태를 익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까지도 익혀두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국어 공부법이었고요. 꼭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어 공부법 설명 마치겠습니다.